언니 에스파 아세요? 에스파? 에스파 뭐지? 여자 아이돌인데 아바타도 있어요. SM 세계관이 진짜 요새 미쳤다니까요. 그 혹시 노래 막 디귿자 춤추는 그분들이 이거요? 넥스트 이거? 언니가 아직 관절은 팔팔해. 관절은 넥스트 레벨 이런 거 말고 관절 팔팔 이렇게 요새 그렇게 유행한다는 메타버스에 너도 올라탔구만. 우리 또 요런 트렌드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어려운 공부를 할 때는 어김없이 언니가 불러 제끼는 그분 오늘도 오셨지.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오늘 주제가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로 사람들의 모양을 알 수 있어요. 원래 메타버스거든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만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저랑 동양인 사람들은 다 메타버스라고 그러고 다른 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현실을 보고 메타버스를 메타버스라 하지. 그럼 뭐라 카노? 오늘 메타버스 타고 가실 분들 오늘 오라이 뿌뿌. 2019년, 2020년도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의 소비가 이루어졌어요. 다른 OTT 시장도 엄청나게 크게 열렸지만 유튜브 안에서 가장 많은 컨텐츠들이 소비되고 그 안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가 세계관이라는 키워드예요. 혼자 있으면 온갖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을 누군가가 동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소비가 되면서 그게 꿈인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버린 거죠. 우리 라떼들은 뇌가 굳어가지고 이게 뭐 깊은 김갑생 할머니 김? 이게 뭐야 도대체. 몇백조 원의 뭐 회사 본부장이라고? 근데 우리 MZ세대들은 거기 벌써 김을 시켜 잡수셨더라고요. 김갑생 할머니 김의 이호창 본부장, 놀면모하니의 유재석 님이 만들어낸 국회들, 유야호. 네, 그런 분들이 유재석이라는 캐릭터를 훼손시키지 않고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가 하나씩 모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나도 그런 거 하나 하면 안 될까? 재테크 욕할머니 막 이런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세계관이 정립이 되고 이게 메타버스로 스며들려면 가장 큰 핵심이 공감과 동조, 그게 가장 본질적인 세계관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관이 막 형성이 돼요. 이 세계와 이 세계가 막 부딪히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시각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모호하잖아요. 하나의 플랫폼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블록스 같은 아니면은 네이버의 제페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개성이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느냐가 결국 메타버스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출석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핵심인데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이 그 세계관에 등장을 해서 내가 쫓아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세계관에 들어가서 뭔가 돈을 벌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은 그 메타버스 유니버스는 성공한다는 거죠. 최근에 블랙핑크가 사인회를 했던 제페토 같은 플랫폼이라든지 강남 부동산 강남부동산, 사는 어스2 얼마나 많이 끌어올 수 있냐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가상현실에서 뭔가를 하는 건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플랫폼들이 우리의 우주와 세계관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시켜주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면서 산업이 굉장히 크게 갑자기 이제 급발진을 하게 된 거예요. 프로토콜 경제라는 탈중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메타버스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싸이월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를 또 그렇게 샀다 또. 도토리 사가지고 BGM 깔고 타임리스 깔아놓으면 나는 캐릭터 가끔 뒤로 돌려놓고. 눈물을 흘린다. 맞아. 삐- 캐릭터가 삐짐. 아바타가 벽 보고 서 있어. 싸이월드를 통해서 돈을 주머니에 넣은 사람은 회사만 돈 그쵸. 벌었지 뭐 싸이월드 우리는 회사만. 도토리로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페토 안에서 그런 명품 회사들이 현실 세계와 똑같이 가방을 만들어서 런칭을 하게 되면 제페토로 돈이 가기보단 구찌로 더 많은 돈이 가겠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코딩 없이 게임을 만들어서 런칭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게임을 하게 되면은 게임을 만든 사람한테 돈이 적립이 돼요. 그걸 현금화할 수 있다거나 구찌 가방을 경매에 올렸어요. 실물 가격이 3,000불 정도 했었어요. 픽셀 가방이 4,500불이었던 거죠. 희소성이 이야. 하나의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을 정도로 사람들의 세계관이 많이 젖어들었다라고 보는 거고 플랫폼 제공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한테도 돈이 가게 되는 수익 배분 시스템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탈중앙화. 네, 그 NFT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NFT를 씌운다라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복사를 하더라도 나의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도 굉장히 비전이 있겠다.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거 한 2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 관련된 분야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옷을 만든다든지
동물의 숲을 해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프로토콜 경제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메타버스의 시장이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한계가 없을 것 한계가 같은데. 없습니다. 돌아가신 석학들을 AI로 합쳐가지고 유니버스 안에 영원히 존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강연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지식들을 AI가 발전시켜 나가면서 해안을 계속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학문적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꿈을 못 이룬 사람들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내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시나리오를 써서 누군가가 이제 많은 호응을 얻으면 그게 드라마화 시키는 모델이 이야. 이제 생기고 있어요. 자기의 포텐셜을 무궁무진하게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유튜브는 사람이 영상을 만들고 이러면서 세계관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더라. 가상의 공간에서 뭔가를 해내자. 게다가 얼굴이 공개되는 게 아니라 아바타를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유희의 수준에서는 머물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70억 정도의 인구가 사는 지구를 똑같이 카피를 해서 행성을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에너지와 돈이 들겠죠. 근데 발전된 클라우드 시스템 때문에 지구만큼의 72억 명이 또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시공간과 물리적인 한계를 좀 극복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무섭기도 하고 뭔가 또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네. 이번 생은 글렀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2의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돈 냄새가 겁나나.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 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런 재주는 없어. 또 다른 세계관을 내가 또 부캐를 만들고 막 아우 기력 딸려서 못하고서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투자는 해볼 수 있지 않냐 우리가. 네.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세상이 바뀌면은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컨텐츠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을 좋아했는데 메타버스를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왔던 거랑 정반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메타버스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게 충격적인 디바이스가 등장을 하거나 라는 식의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오히려 흡인력 있는 컨텐츠를 가진 회사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어디인가, 그 플랫폼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가, 투자의 로드맵을 좀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조금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어떤 핸드폰을 쓰건 뭐 어떤 컴퓨터를 쓰건 그래픽 카드를 뭘 쓰고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네. 계속해서 캐파를 확장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드웨어는 이미 충분하다. 우리가 오프닝 때 얘기했던 에스파처럼 가장 파워풀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아이돌 그룹이 누굽니까? BTS죠. 하이브가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하이브가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들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키우고 합병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연예기획사가 아니라 종합 컨텐츠 제작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엔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를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잘 나가는 플랫폼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이버. 제페토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 있으니까. 네, 뭐 로블록스.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니버스가 생성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써야 되는 엔진, 유니티. 제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데 주가는 안 좋아요.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시장이 바뀌는 흐름이 맞았다라고 하면은 유니티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이거보다 시가총액이 조금 더 큰 회사가 페이스북. 단순하게 메타버스로 가기 이전에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가상현실이라는 세계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고 거기에 올해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치. 하드웨어는 똑같습니다. 엔비디아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하드웨어 안에 그 유니버스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안에 저장이 돼야 되기 그쵸. 때문에 공간을 무한정으로 확장할 수 없다라면은 저장 공간 플러스 연산 처리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길 원할 거예요. 점점 더 엔비디아 매출은 계속해서 좀 확장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선도 높은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비주얼 이펙트하는 스튜디오들의 가치도 높아질 것 같아요. 최근에 상장했던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 조금 더 오래된 덱스터, 스노우 자회사 중에 상장한 알체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이버랑도 연관이 있겠죠. 제페토의 데이터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최근에 가상현실 플러스 메타버스 관련된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번 달에 공모를 하는 넥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좀 눈여겨볼 만한 게 가상현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엔진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상장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 산업 자체가 태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상장사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태라서 우리가 좀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경험해 가면서 여기에서 핵심은 요거인데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지 비상장이다. 그럼 이제 상장 때까지 노리면서 기다려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투자 기회가 계속해서 있겠네. 아니면 자기 꿈을 펼치지 못했던 분들 메타버스 시장이 이제 초입이잖아요. 빨리 네, 선점하는 빨리 것도 선점을 좋겠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또 아쉬움도 있다. 이미 유명해진 연예인 분들이나 셀럽 분들은 메타버스 세상에 진입을 할 때도 훨씬 더 빨리 주목받으면서 트래픽을 끌어모을 수 있잖아. 네. 하지만 조금만 움직임이 빠르다라고 하면은 현실 세상보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더 많지 그치. 않을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아야 뒤처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얼마나 피곤한 세대요. 흑백 테레비 보다가 칼라 테레비가 나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 공중전화 쓰다가 시티폰 나오고 핸드폰 나오고 갑자기 막 스마트폰이 나오고 막 핸드폰으로 컴퓨터를 해야 되고 막 뭐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적응을 계속 해야 되는 세대인지 참으로 힘들다 우리 세대. 근데 어쨌건 우리 라떼들도 그리고 MZ 세대들도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꼭 공부를 해야 될 영역이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여기 진짜 돈이 되겠어. 에스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이것 또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돈도 될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동의가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 박가라위는 어땠어? 오랜만에 우리 돈덕이들 만났잖아? 준비한 것만큼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좀 어려운 공부해야 될 때 또 출동하실 거죠? 네, 세상의 변화가 올 때 다시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공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